안녕하세요. 예, 그 트렌드 수업 벌써 3주차가 됐네요.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예. 자, 이동하는데 이제 주제가 굉장히 많아요. 주제가 많은데 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 뭐 제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뭐 익숙할 수도 있겠는데 배웠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동에 관련된 거를 예를 들어봅시다. 자, 이동에 관련된 얘기를 뭐 오늘 잠깐 할 텐데 그 관광에 있어 갖고의 가장 핵심적 개념이 뭐예요? 이동이죠, 이동. 그러니까 내가 사는 일상 거주지를 떠나 갖고 어디요? 남들이 있는 거주지 아니면 뭐 자연이든 어디든 간에 하루 이상 떠났다 갔다 오는 거예요.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순간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동이라는 걸 꼭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에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요건 중에 하나가 이동이에요. 근데 이 이동은 참 어떻게 봐야 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걸로 보면 신체의 이동이겠죠. 신체의 여행이겠죠. 우리 몸이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아직까지도 물론 존 어리 같은 경우에는 존 어리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뭐 tourism is everything이라고 얘기했던 존 어리는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죠. 이동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미래 됐을 때는 그 가상현실을 통해서 신체적 이동이 없이도 우리는 무슨 여행을 했다라고 하는 그 단계까지 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이제 또 반론을 제기했죠. 그건 말이 안 된다. 무슨 여행은 시각적 소비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어쨌든 간에 이동 여행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 자체는 이동이라는 개념입니다. 이동. 그럼 이 이동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트렌드하고 관광과 호텔 트렌드하고 이 이동이 무엇이 있을까? 이 모든 트렌드에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이동의 변화, 아니면 이동에 대한 개념의 변화, 아니면 이동이 갖고 있는 의미, 이런 걸로 인해서 트렌드가 만들어지게 됐다라는 요즘 현대 관광의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진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동이라는 개념을 갖고 들어온 겁니다. 자, 신체 여행이라는 표현을 좀 써요. 그래서 제일 초기 여행입니다. 제일 초창기. 제일 초창기 여행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뭐였었죠? 그 무엇인가 모험을 간다든지 아니면 필그림처럼 순례자, 관광객을 설명할 때 설명했죠. 순례자의 역할을 한다든지 기본 이동은 발로 이동하는 도보 여행이었습니다. 도보 여행. 그런데 그 과거의 도보로서 여행한다는 게 당연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행이 가능했었던 건 아니에요. 초창기는. 그래서 옛날에 유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중세시대까지도 푸페드라는 단어는 이제 걸어 다닌다는 이제 사람인데 이거는 노상강도라는 뜻으로 썼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걸어 다니는 사람 세 명은 사람은 세 가지 종류로 구분을 했어요. 옛날에 유럽에서는 첫 번째가 강도, 아니면 두 번째가 미친놈, 미친 사람, 아니면 세 번째가 쫓겨난 사람, 영지에서 쫓겨나갖고 이동하는 사람. 그러니까 영지 바깥, 성 밖을 나가면 위험해, 집 밖은 위험해처럼 그 영지를 바깥을 벗어나는 순간에는 곧 죽음하고 연관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기존 질서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버려진.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는 어떻게 여행을 했습니까? 여행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여행을 할 수가 없었죠. 순례를 하러 떠난다. 지금 현대적 의미의 여행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동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발로 이동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뭐로 이동을 했을까요? 말이나 마차를 타고 이용을 했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특권 계층만 가능했다. 자, 그래서 신체의 여행, 도보 여행이라는 개념, 도보 여행이 있었다 뜻이 아니에요. 제 말은 도보 여행의 기원부터 얘기하는데 도보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여행이란 개념으로 존재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 옛날에는. 예. 그러다가 18세기 말, 그러면 언제입니까? 1700년대 후반이죠. 운송수단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인간이 이런 식의 여행의 개념으로서 무엇인가가 만들어지고 이동을 하게 된 거. 그러니까 쉽게 하면은 자유롭게 신체가 어느 정도 이동을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18세기 말 운송수단의 변화예요. 유료 도로가 생기고 철도가 발달을 하고 거리의 마찰의 이동 뭐 경험 증진인데 철도가 이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거 아시나요? 대동여지도 한국에서 만들었을 때 그 완성된 연도가 영국 런던 지하철이 그 피카딜리 라인이 딱 뚫렸을 첫 그 해라는 거.
예, 그 정도로 빨랐어요. 그 당시에 유럽 국가들이. 1700년도 말에 뭐가 있냐면은 운송수단이 변해서 철도라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증기관차가 다니죠. 자, 이러다 보니까 그 전에 이동이 쉽지 않았던 게 훨씬 더 이동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많아지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유료도로가 생겼다는 건 뭡니까? 길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돈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유료도로라는 거는. 그전에는 도로에서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료도로가 됐다는 건 그만큼 이동이 활발해졌다. 언제? 1700년도 말부터. 그러다 보니까 거리에서 옛날에는 영지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성이 있으면 그 주변에서 만들어진 그 생활하고서 벗어나질 않았었다면은 이때 이후로 처음 보는 도시 사람들, 다른 악센트를 쓰는 사람들, 다른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다른, 같은 영국 땅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다른, 조금씩이라도 다른 모습을 부딪히면서 이렇게 되면서 여긴 이렇구나 하는 거를 마찰이라는 표현하는데, 이런 거리의 마찰의 미덕이라서 그러한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험이 증진이 되겠죠. 자, 이게 18세기 말입니다. 거의 1700년도 말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고,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틀려요. 19세기 도보 여행이라는 게 다시 등장을 합니다. 1800년대 들어갔고, 그 영국에서 최초의 도보 여행에 관련된, 그러니까 지금 현대적 의미의 여행의 개념으로서의 도보 여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전에 발로 걸어 다니던 사람은 세 종류 이외에는 순례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목적을 갖고 하는 거지 여행은 아니라는 거야. 자, 그러면 영국 사회에서 가장 고귀한 계층의 체험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에 일을 하지 않고선 발로 걸어 다니면서 무엇인가 새로운 거를 배우는 거.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개념이 배움이라는 거. 무엇인가 새로운 거를 배우고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익히는 개념으로서 등장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그랜드 투어도 입고 있었지만 그때 마차나 이런 걸로 해서 했고, 그 당시에 교육이라는 게 여행에 처음으로 투입이 됐다면 19세기의 도보 여행은 이제 상류사회 고귀한 계층들이 할 수 있는 어떠한 이제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고귀한 체험이라는 개념으로서 변하기 시작을 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이론이라는 게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여행을 하면서 진정성 있는 무엇인가를 느낀다든지 뭐 이런 게 생기게 되었고, 자, 20세기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여행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신발, 지도, 양말 등 이거에 관련된 제품이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거 보시는 것처럼 20세기에는 이게 여행에 대한 어떠한 트렌드였어요. 이러한 신발을 신고 이러한 양말을 신고 이러한 제품을 쓰고, 자, 무슨 얘기죠? 신체라는 게 이동을 하는 어떠한 패턴 변화에 따라 갖고 제품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트레일이 만들어지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트렌드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여행은 말이나 마차나 여행이라는 개념보다는 뭐 그러한, 아니면 그랜드 투어 때 특정 계층이 그러한 이제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하는 거였었다면은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이 아니라 20세기 등 19세기부터 변해가면서 트렌드가 변해지고, 이러한 걸 위해서 당장 먹고 사는데 필요하지 않지만 신발, 이런 걸 필요한 신발이나 지도나 양말들이 제품이 생산되기 시작하더라. 그러면서 아웃도어 상품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러한 트렌드가 또 만들어지고, 자, 이런 걸 입고 걸어 다니는 게 하나의 고귀한 체험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트렌드가 그 몇백 년 전에 벌써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트렌드가 변해가는 거예요. 옛날 트렌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도보가 도시를 구성한다. 드세토아라는 이제 프랑스 사회학자인데, 자, 걸어 다니는 것 자체가 도시를 구성하게 되었더라. 과거에 마차를 타고 말을 타고 이런 거였었다면은 20세기가 들어서면서 도보, 걷는 것 자체가 도시를 형성한다. 자, 이렇게 신체가 이동하는데 걷는 것 자체가 도시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이게 언제요? 드세토아가 있던 20세기 그 전에 19세기, 18세기에 벌써 유럽에선 영국, 런던이나 파리에서는 이런 식으로 도보에 관련된 곳에서 도시가 구성된다고 얘기했어요. 한국은 지금 언제? 2000년 넘어서 이 얘기가 나오죠. 대표적인 게 서울을 어떤 도시로 했었죠? 걷기 편한 도시, 서울로 뭐 2017인지 뭔가 있잖아요. 7917인지 뭔가 그 서울역 앞에 있는 거 한번 걸어보세요.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서울이라는 도시도 이제 걷기 편한 도시, 왜냐면 결국은 벌써 몇백 년 전에 유럽에서 얘기했던 걸어 다니는 것 자체가 도시를 구성하고 이 도시가 구성되면서 관광 트렌드, 여행 트렌드가 여기서 발생을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신체적 이동이 공상기억, 도시 생활의 열기가 서로 뒤얽히면서 빚어내는 뭐 어렵겠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과잉과 욕망과 목적으로 인해 활성화되고 특권화된 요 얘기에 넘어가셔도 돼요.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은 걸어 다니면은 사람들이 어때요? 걷는 속도로 도시를 경험하겠죠. 이 걷는 속도로 하면서 자동차나 이러한 교통수단을 타고 다니는 때와 다르게 무엇인가 그 속도에 맞춰서 도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러한 걸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서로 뒤얽히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들로 인해서 도시가 활성화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어떻습니까? 무슨 그 벽화 마을이라든지 이런 데 다 자동차로 다니면서 구경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 트렌드가 나타나는 게 뭐예요? 결국은 도보 여행이라는 트렌드가 갖고 온 하나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한번 잘 근본적인 얘기를 몇백 년 전에 유럽에서 일어났던 일, 그리고 이러한 게 왜 일어났는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이라는 거는 수행의 장소니 뭐 여러 사회 집단 사이의 마찰 발생이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 뭐냐면은 공간이라는 것에서는 무엇인가 훅 지나가는 게 아니라 걸어 다니면서 인간의 호흡으로 걷는 그 공간 자체에서 무엇인가의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이거 자체가 뭐가 된다? 볼거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마찰을 관광객은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장을 왜 갈까요? 재래시장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재래시장을 외국인들 같은 경우 재래시장을 가는 걸 좋아해요. 거기서 진짜 한국을 본다. 그러면 재래시장은 진짜고 이마트는 가짜냐? 아니에요. 이마트가 오히려 진짜일 확률이 높아요. 훨씬 더 한국인들은 이마트나 이런 테스코나 이런 걸 훨씬 더 많이 코스트코죠. 아, 테스코는 이런 거구나. 코스트코 이런 걸 훨씬 더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현재 한국인의 모습일 확률이 훨씬 높아요. 하지만 관광객들은 뭘 원하죠? 시장을 간다든지 남대문이나 동대문만 이런 데를 관광하길 원해요. 왜요? 거기에는 훨씬 더 많은 마찰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광객들은 이런 마찰을 구경하고 싶어하고 도보로서 그것을 관찰할 수 있어요. 유일하게 자동차로서 혹은 다른 교통수단으로서는 직접 부딪히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은 18세기, 19세기 거치면서 특정화된 신체 이동이라는 건 특별한 계층이 하던 게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대중적인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이동을 하던 도중에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은 걷는 게 어떻겠냐? 이 걷는 걸 누구예요? 특권층이 또 다시 먼저 시작했어요. 그래서 걷는 게 최고의 경험이다 이렇게 하다가 지금 현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걷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걷는 관광지를 더 좋아하고 이유는 왜 그러면 도보 관광지를 더 선호하게 되었느냐? 도보로서 그 걷는 속도로 봤을 때 그 도시나 그 삶에 대한 그 마찰이나 이런 걸 훨씬 더 쉽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벌써 몇백 년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자, 같은 장소 이거는 뭐 지금 영상이 안 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도보라는 거는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신체의 이동에서 이제 도보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나중엔 자동차가 등장할 거예요. 그 빠른 이동을 대표하는 자동차가 등장을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도보부터 얘기를 하는데 가이드블로 이제 프랑스에 있는 그 옛날 책인데 도보라는 거는 수고스러움을 꼭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동차로 이동하는 건 편하지만 도보로 이동하면 어때요? 힘들죠, 일단은. 뭐 천천히 근데 어쨌든 간에 에너지를 쓴단 말이야. 그래서 자연 지형을 고통을 감수할 때 값짐을 음미한다. 도덕성은 고액과 고독의 요구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이 말에 들어가 있는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결국은 걷는다는 것은 고통을 감수한다라는 것이고 이 고통을 감수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도덕성은 고행과 고독을 요구한다 그러죠. 고통을 감수한다는 건 결국 도덕성 향상과 같은 우리의 형이상학적인 진정성 있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걸 이렇게 복잡하게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프랑스인들이. 자, 이 얘기는 다시 간단하게 제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걷는다는 거, 내 노력이 들어간다는 거, 여기서 근육을 움직이고 이동을 하면서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 자체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다? 삶에 대한 진정성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더라. 진정성을 느끼기 위해서는 고행과 고독이 요구된다. 도덕성이라는 거는 여긴 도덕성이랬지만 도덕성은 진정성 중에 한 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앞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죠? 진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진정성을 뭐 세 가지로 나눴어요. 객관적 진정성, 구성적 진정성, 마지막에 프로페서 왕이 얘기했었던 실존적 진정성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실존적 진정성이 그러면은 가장 우리가 여행이라는 걸 할 때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느냐? 여행은 이동행위지만 도보 여행, 몸을 쓰는 행위를 통해 갖고 이 진정성을 느끼기가 훨씬 쉽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선 진정성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내포되고 있는 의미가 그러한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관광 트렌드 얘기할 때 진정성 있는 경험, 진정성 있는 그 무엇인가의 진정성 있는 액티비티, 현지인스러운 거, 결국은 이거는 뭐예요? 진정성을 따지는 게 하나의 트렌드잖아요. 그 트렌드를 만들어지기 위한 원칙적인 것 중에 하나는 도보 여행이라는 게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서울시도 결국은 뭐예요? 도보 여행 중심지로 가고 뭐 올레니 둘레길이니 이런 식으로 도보에 대한 포커스가 많이 가는 거예요. 현대 관광의 트렌드 자체가 관광 상품이 걸을 수 있는 거, 걷기 편한 거 이런 식으로 가요. 이러한 게 다 농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대 이동과의 차이는 있어요. 자, 그 전에 이동이라는 거는 어떠한 목적을 갖고 했었던 거냐면은 이 도보라는 거는 다르더라라는 게 있었고, 철도의 발달과 이동이 변화하면서 근대의 이동, 근대의 도보라는 거예요. 과거의 도보라는 거는 자기 아까 말했던 그 세 가지, 옛날에는 뭐 미친놈이나 추방된 사람이나 아니면은 노상강도 이후에는 도보로 무엇인가 다닌다는 게 개념 자체가 없었다면은 철도가 발달하고 이런 게 발달함으로 인해서 이동이라는 게 대중적 이동이 가미되면서 오히려 대중이 아닌 특권층에서 이거에서는 그 사람들은 항상 그걸 원하잖아요. 형 이상학적인 걸 원한단 말이에요. 내가 눈에 보이는 거 이외에 더 진정성이 있는 가치를 찾게 되는데 그걸 도보 여행에서 찾아낸 거예요. 여행의 개념으로 갖고 오자면. 자, 그러면 철도의 발달과 이동의 변화가 역시 이동이 발달하게 된 거는 철도를 통해서 발달하게 된 거고. 자, 관광 트렌드도 제일 큰 변화를 갖다 준 게 뭐죠? 철도죠. 그 전에는 뭐였습니까? FIT예요. 초기 관광은 다 FIT예요. 자, 개인이 하는 관광이었다면은 마스 투어리즘으로 만들어게 된 게 토마스 쿡 들어보셨죠? 토마스 쿡이 어디서 했었죠? 러퍼버러와 레스터 사이, 영국의 러퍼버러와 레스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금주인지 금연인지 그 금주 캠프구나. 금주 캠프로 단체를 모아서 이동한 게 그 최초의 어떻게 보면은 마스투어리즘의 상업적 마스투어리즘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죠. 토마스 쿡 여행사는 영국 여행사고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다고 하는 그 토마스 쿡 여행사. 뭐 지금은 랭킹이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랬단 말이에요. 뭐 여담으로 얘기하면은 제가 마지막 학위를 석사학위를 마지막이 아니지, 석사는 박사였을까. 석사학위를 레스터 대학에서 받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러퍼버러의 옛날에 아무것도 모를 때 저는 이제 마케팅 전공인데 마케팅 전공이었어요, 석사까지는. 근데 갔는데 토마스 쿡 그 동상이 있어요, 레스터 시에. 이게 뭐야, 이 사람은 쿡 뭐지? 제가 알고 있는 쿡은 호주를 발견한 쿡밖에 없는데 그 쿡인 줄 알았는데 그 쿡이 아니라 그 쿡이더라고요. 여행 관련된 최초의 마스투어리즘을 한 그게 광장에 있어요. 레스터 시티 광장에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 그런 게 되어 있고, 철도리 발달하면서 대중이 이동하는 시대가 됐고, 마스투어리즘이라는 트렌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여행이라는 게 하나의 산업이 됐고, 마스투어리즘이 트렌드가 된 거는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대중들한테 여행이라는 게 값싸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그런 금액적인 거에서 트렌드로 발전하게 됐었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게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그 전에 걸어서 갔던 게 빠른 속도로 이동하게 되면서 창틀 속 파노라마를 해서 창밖을 보는 그 풍경 자체가 하나의 경험이 됐어요. 근데 이 경험은 어떤 경험이죠? 직접적 경험이 아니죠. 창틀에서 지나가 있는 그 파노라마란 말이에요. 이 풍경이라는 게 이때부터
보이기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걸어서 보는 풍경, 기차에서 보는 풍경이 틀리겠죠. 자, 어쨌든 창틀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고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관찰하는 이러한 행위가 나타나기 시작했더라. 이러한 트렌드가 또 나타나기 시작했더라. 자, 그리고 이 철도라는 걸 통해서 뭐가 등장하냐면 그리니치 표준시로 일치가 되고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죠. 그래서 옛날 영화 보시면 젠틀맨들이 이렇게 자기 수트에서 이렇게 빼잖아요. 이렇게 빼갖고 이렇게 시계를 빼서 보죠. 뭘 빼요? 시계를 빼서 보면은 이렇게 해서 뭐 맞추는 그런 장면들 본 사람 있을 거예요. 눈 한쪽만 이렇게 안경 이렇게 알 끼고 이렇게 내리자마자 막 시계 만지잖아요. 이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이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처럼 표준시를 이용하더라도 표준시가 확정되기 전에는 지역마다 시간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런던이 12시면은 만약에 런던보다 그 서쪽에 있는 쪽은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더 느리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몇 분씩 다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기차역에 딱 내리면 초창기에 그 영국 전역에서 그리니치 표준시로 맞췄지만 시간이 명확하게 맞지가 않기 때문에 몇 분, 20분 뭐 이렇게 차이가 났어요. 런던과 에딘버러하고 시간이 다르단 말이야. 동일 시간이지만 다르게 되니까 내려서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거기 시간으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시차가 있다라고 보면 돼요. 도시마다 다 시차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 그러니까 이런 게 나타나고, 그런데 이게 이제 그리니치 표준시로 하면서 점점 그 시차가 줄어들면서 하나의 표준시를 사용하게 되었죠.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트렌드가 나타나면 여행에서 시간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트렌드가 나타나게 돼요. 자, 무슨 얘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울에서 런던을 간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뭡니까? 몇 시 비행기, 인천발 몇 시 비행기, 런던 히스로 공항 몇 시 도착.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간으로 다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원래 옛날에 우리 선비들이 저 밑에서 안동에서 서울까지 그거를 하러 고시가 아니라 그때 뭐죠? 고시가 아니라 뭐야 그게? 얘기하고 있는데 들리지가 않는데 하여튼 그 시험을 보러 오잖아요. 시험을 보러 올 때는 시간이란 게 있나요? 어두우면 들어가서 자고 해 뜨면 가고 대충 맞춰서 간다라는 거예요. 대충 맞춰서 가죠. 그쵸? 그런 게 전 세계적이었었던 거면은 표준시로 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정확한 시간으로 여행이 재단되기 시작을 해요. 자, 트렌드 중에 지금은 당연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에 관련된 트렌드. 호텔을 예약할 때도 몇 시 체크인, 몇 시 체크아웃 모든 게 다 뭐로 나타나는 트렌드가 됐다? 시간으로 나타내는 트렌드가 됐다. 서울에서 만약에 런던을 걸어간다. 그러면 시간적인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어느 구간이 뭐로 위험하고 어느 구간을 가면 뭘 볼 수 있고 어느 구간은 춥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고대의 여행에 관련된 표현이었다면 지금은 모든 게 시간, 스케줄로 모든 걸 짜요. 그래서 여행이라는 것들도 다 스케줄이 짜져 있어요. 몇 시에 뭘 하고 몇 시에 뭘 하고 왜 점심을 뭐 먹고 막 개인 여행도 어떻습니까? 다 스케줄로 재단이 되어 있죠. 이게 현대 관광의 트렌드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고자 하는 관광 상품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일본이나 한국도 있긴 있는데 시간부터 안 알려주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일본에서 이런 거를 시도를 해갖고 성공을 했는데 산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전자기기 다 꺼놔요. 다 해방해요. 그리고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먹고 싶을 때 부르면은 상 차려주고 자고 싶을 때 해주면은 이불 깔아주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전혀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그 시간에서 떠나는 완전한 자유로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상품들도 등장을 하고 이런 상품들이 슬슬 등장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 그리니치의 1900년대 초반, 1800년대 말에 만들어진 이 기준 그대로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새로운 모습의 관광 상품에 나타나기도 하고 자, 이게 그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자, 여행이라는 게 빠른 그 기차나 이런 걸로 창밖을 보면 풍경이라는 트렌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표준시라는 걸 통해서 시간이라는 걸로 모든 걸 재단하는 트렌드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런 걸 아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는 거죠. 속도의 증가는 그 자체가 하나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자, 서울에서 런던을 가는데 직항이다. 돌아간다. 뭐 때문에 이걸 가치로 나누죠? 직항이 쌉니까? 몇 번 경유하는 게 쌉니까? 경유하는 게 싸고 직항이 비싸죠. 이유는 뭐죠? 하나의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 속도가 직항이 훨씬 빠르죠. 빠른 게 왜 경유하는 것보다 비싸야 되느냐?
왜일까요? 시간이 돈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돈이고 시간이고. 예, 이렇게 해서 그 속도의 증가가 그 자체가 하나의 가치가 됐습니다. 빠른 게 좋은 가치, 느린 게 안 좋은 가치, 더 낮은 가치가 됐죠. 근데 이런 걸 신경 안 쓰고 내가 시간이 넘쳐나는 사람들한테는 왜 직항가 필요 없어? 그냥 와 천천히 이렇게 가도 돼. 거기서 스톱오버도 하고 이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게 하나의 가치가 되어버렸더라. 그리고 시간이라는 게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더라. 네. 나름의 관행과 문화를 지닌 또 하나의 나라가 됐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속도의 증가로 떼서 속도가 빠른 것 자체가 그런 얘기도 했고 이 속도에 관련된 걸로 관행과 문화가 지닌 하나의 나라가 됐다. 하나의 문화권이 됐다. 요거를 대표적으로 묘사하는 건 뭐냐면은 공항입니다. 공항. 예. 공항이라는 거는 뭐죠? 속도의 증가의 결정체죠. 가장 빠르죠. 그러니까 공항에서 지켜야 되는 관행이라든지 비행기 탈 때 신발 벗고 타야 돼? 아니죠. 신발 신고 타야죠. 자, 이런 관행이라든지 아니면은 비행기에서 해야 되는 매너라든지 비행기에서 뭐 음식을 주잖아요. 기내식을 주면 먹는 거 그리고 비행기를 타기 전에 면세점이라는 거 하나의 문화와 관행이 있는 하나의 공간이 새로 창출된다는 거예요. 속도가 증가하면서 비행기라는 교통수단이 새로 나왔고 기차라는 게 딱 비행기가 나왔고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는 관련된 여러 가지 문화나 관행이라는 게 다시 형성이 되고 이것이 하나의 트렌드로 나타나고 자 공항 트렌드 이런 식으로 해서 무엇인가가 계속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아마 이 뒷부분은 실강으로 만나게 될 것 같아요. 하면서 연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 우선은 그러면 요 페이지까지 하고 아쉬운 거는 뒤에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다음에 보도록 합시다.